안녕하십니까. 김정일의 시사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깜짝 퇴원을 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퇴원을 놓고 한쪽에서는 bizarre, 기상천외한 일이다 또는 grotesque, 괴상한 일이다 라고 혹평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본인은 feeling really well, don't be afraid of COVID, 기분이 참 좋다, 코빗에 너무 떨지 말아라, 이렇게 마치 승리 선언을 한 것 같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투표일이 꼭 4주 남았고 그의 어제 깜짝 퇴원이 이번 투표에 득이 될지 또는 실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 퇴원에 얽힌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번 선거전의 판세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후유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후유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곧 선거전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기염을 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2차 토론회의에 물론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유타주에서 열리게 되고 오는 10월 12일 내주에는 대법원 판사 지명 청문회가 상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아주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제1차 토론회가 끝난 후에 조사된 폴링을 보면은 전국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바이든이 약 9%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Battleground 또는 Swing States에서는 두 사람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 상태고 바이든이 앞선 것도 전국조사처럼 9%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선두에 서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나 안심은 금물이다 이런 태도입니다. 뭐냐? 지난 2016년도 선거에서 뜨거운 맛을 한번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측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막판 판세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그런 거센 공격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트럼프가 큰 증상도 없는데 병원에 누워있을 리가 사실은 없죠. 그의 입장은 퇴원을 해도 화이트하우스의 의료진의 치료를 24시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지난 7개월 동안 계속해서 COVID-19 별거 아니다. 독감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덜컥 감염이 됐으니까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죽음의 전염병도 꺾은 강한 지도자다라는 그 자신의 이미지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잘하면은 그의 정치적인 베이스에 결석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화이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코빗이 너희들의 라이프를 지배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의료진들의 말은 병이 아직도 완전히 난 것이 아니다. Not entirely out of woods. 이렇게 완전히 치료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화이트하우스의 행사 참석자 8명이 이제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 밖에 화이트하우스에 출입하는 기자 3명도 감염이 되어 있고 트럼프가 지난 썬데이에 갑자기 길거리로 나섰을 때 동행을 했던 경호원들 지금 격리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그의 마스크 벗는 행위를 보고 이기적이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행사장에서 안전거리 또는 마스크를 무시한 행위는 20만 명이나 죽은 그 죽음에 대한 무책임한 일이다 라고 핀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러스 처리를 무책임하고 하고 있다 하는 응답이 69%나 됩니다. 그리고 잘 하고 있다가 한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 74살인데다가 비만증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위험한 범주 이 속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소리를 치지만은 나는 COVID-19는 아주 미스터리한 바이러스라는 평판이 있습니다. 갑자기 치명적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계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조차도 오늘 트럼프가 어제 퇴원을 했는데 그러나 그의 보좌관들의 감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조금 불편한 심경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선 판도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닝 컨설트 인텔리전스의 조사입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43대 52로 바이든이 약 9%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코비드-19 정책에 대해서는 43대 55, 잘못한다가 12%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이후에 여성들의 55%가 바이든을 지지하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약 40%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1차 토론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게 궁금한데, 34대 50 정도로 바이든이 한 16% 정도 더 잘했다 하는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전국 조사하고 소위 그 battleground states, 또 swing states 한 8개 주로 꼽고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이제 당락을 결정지을 지역입니다. 주별로 조사한 것을 보겠습니다. 10월 1일 조사입니다. 가디언지가 조사한 것인데, 플로리다입니다. 선거인단이 29표나 되는 굉장히 큰 주인데, 현재 여론조사 결과 47.8대 45.6, 바이든이 약 2.2% 앞서고 있습니다. 막상막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20개의 표가 있는데 49.7대 41.1, 바이든이 약 5.6% 앞서고 있습니다. 이 펜실베니아는 2016년도에 트럼프가 1% 승리한 주지만은 사실은 과거에는 여기가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불리우던 바로 그 주입니다. 오하이오주 18개 표를 가지고 있는데 47대 46.6, 바이든이 불과 0.4%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막상막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주 16표인데 49.8대 42.8, 바이든이 7.1% 앞서고 있습니다. 미시간도 이제 블루월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민주당 아성입니다. 트럼프가 2016년도에 0.3%를 이겨서 불과 11,000표로 16표를 독식한 주가 바로 미시간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15개 표가 있는데 막상막합니다. 애리조나 역시 막상막하고, 위스콘신은 10개 선거인단 표가 있는데 50.1대 43.6, 바이든이 약 6.6%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주인데 클린턴이 유세를 여기 와서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약 23,000표 차이로 패배를 한 주가 위스콘신 주입니다. 전국조사에서는 49.8대 41.5, 바이든이 약 8.3%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이 전국에서는 한 8, 9% 앞서고 있지만은 배틀그라운드,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약간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문제는 이 승패가 아니라 선거 후유증 또는 헌정 위기설, 소위 constitutional crisis,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개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입니다. 이 겨울 플루가 겹치고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돼서 제2차 감염이 시작이 되면은 투표 당일에 투표인들이 아주 나타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입니다. 두 번째는 우편 투표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 우편 투표는 사기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소송이라든가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인데, 법정으로 만일 가게 된다면 대법원에는 보수계 다수의 판사들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는 집계 자체도 문제입니다. 선거 당일에 당락이 결정되지 않고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선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상원 인준청문회가 이제 내주에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종 문제에 대한 시위가 이제 대도시에서 수개월 동안 계속이 되고 있는데, 경찰 개혁을 먼저 해야 되느냐 또는 law and order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니까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금년에는 인종 시위를 지지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흑인들이 너무 많이 계속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난조, 이것도 문제인데 오늘 보수 게시물인 월스트리트 저널조차도 haves and not haves, 즉 빈부의 경제력의 차이가 더 커졌다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스몰 비즈니스는 계속 폐업을 하고 있는데 증시는 계속 호조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불만이 커지고 실업률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따라서 표심이 어디로 갈지 예측이 어렵다. 어떤 이슈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퓨 리서치의 조사인데 우리 한인들이 좀 약한 부분입니다. 한인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못 보는 경향이 있고 또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슈별로 보니까 단연 경제가 1위입니다. 79%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쌀떡에서 인심난다. Stupid, it's economy. 이 말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헬스케어 68%가 응답을 하고 있는데 생로병사 누구나 다 아프게 되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오바마 케어로 덕을 보는 한인들이 지금 많은데 만약 이제 대법원 판사가 인준이 되면은 보수의 판사 다수가 되면은 아예 오바마 케어가 철폐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은 이슈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62%가 여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현격한 차이를 보고 있는데 트럼프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고 바이든은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라. 서로 현격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범죄가 59%, 국제 문제가 57%, 인정 이민 이슈가 각각 52%입니다. 이 트럼프 지지자와 바이든 지지 그룹의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미국의 두 개의 얼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미국의 민낯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만이 우리의 입장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어제 방송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접속 건수가 1000건이 넘었습니다.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모두 여러분들의 성원의 덕분입니다. 계속해서 카톡을 전달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계속해서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첫 주에는 우선 선거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스케줄 조금 바꿨습니다. 영어 클래스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목요일에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컬 뉴스 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 인컴 텍스 문제인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개헌을 통해서 세제를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대결 상태인데 이번 선거에서 현재 지금 일리노이주는 플랫 텍스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레이지에이트 텍스, 누진세로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고소득자들하고 중산층들하고 계속해서 이견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선거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하셔야 되는데 선거가 벌어지기 전에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계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제 일리노이주에서 벌어진 COVID-19 새 감염자가 1853명이나 됩니다. 사망자가 14명. 좀처럼 이게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CDC 발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도 공기로 전염이 될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3회 시카고 마라톤 대회 금년에는 이제 COVID-19로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러너들이 너무 아쉬워서 나름대로 달리기 이벤트를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이 대회에는 한 4만 5천 명의 건각들이 참여를 했었고 한 100만 명 이상이 관전을 하는 그런 굉장히 멋있는 대회였습니다. 금년에는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알바니 파크, 여러분들 추억이 많으시는 곳이죠. 로렌스 거리가 있는 곳인데 이 사건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 사는 주민 한 사람 38살 난 남자가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이쪽이 보안이 좋지가 않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레 라이프 시장, 시카고 시장이 예산 연설을 하는 것을 10월 25일까지 연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방 하원에서 각 시도의 그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겠다. 그래서 적자 예산이 이제 크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겠느냐. 그런 보관 때문에 연방 하원의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연기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프로퍼티 텍스라든가 이런 것하고도 다 관계가 있게 됩니다. 로컬 뉴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매일 조금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